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지났고요. 또 동지도 지났는데 이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뭐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제일 문제는 도대체 설날에 어떤 음식을 올릴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저 과일시장, 농수산시장하고 수산물시장을 털어서 그냥 한 트럭을 갖다 올릴 수도 없고 주머니 사정은 딸랑거리는데 그렇다가 사고 한 쪼가리 올리자니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또 무당들이 평소에는 그래도 초하루라도 손님들이 하나도 와요. 오는데 설날 추석 이런 날은 또 안 온단 말이야. 아무도 지네 집까지. 그러나 혼자 쓸쓸히 앉아가지고 또 음식을 또 대상같이 해놓으면은 치울 일도 걱정이고 이 먹으면 먹자니 먹을 수도 없고 남기도 하고 요즘은 또 물자가 흔한 세상이 돼서 평소에 떡이나 과일이나 이게 귀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엄마가 오물에다가 이렇게 떡 쪄놓고 빌고 나면은 그 맛다가리 없는 그 시루떡도 왜 이렇게 맛있어. 그때는 그것도 다 먹고 또 남으면은 그걸 또 티밥 장사한테 오면 티밥도 여러분들 시루떡 티밥 먹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내가 다 보여. 근데 진짜로 우리 때는 시루떡 티밥도 튀겨 먹었어요. 특히 가래떡은 나오면 티밥 튀겨 먹으면 참 맛있어. 아주 훌륭한 간식이야. 지금은 뭐 너무 음식이 많이 흔하고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솔직한 말로 평소 초하루부림에 손님이라도 오면 좀 보고저기 차려놓는데 아무도 안 오는 날 설날에 혼자 차려놓고 뭐 축원을 하자니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앉아서 뭐 빌 수도 없고 에휴, 그러니 그래도 음식이란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무당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떡을 올리면 밥도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 고민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시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루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 떡을 찌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인류 문화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아직도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증거가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은 이제 황해도 안덕군 오궁리라는 데 안악 3호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무당들은 사실 제가 늘상 이런 거 몰라도 돼. 또 오늘도 강의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안악 3호 무덤이라는 데에서 이게 고구려 무덤이거든요. 황해도라는 데 있는 거니까 고구려 무덤인데 이 황해도는 그래도 많이 남쪽에 있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이 벽화에 무덤 안에 벽화에 다양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데 대감모자 비슷하게 생긴 좀 이렇게 낮은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왕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시중드는 부뚜막에서 시루를 놓고 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시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루. 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시루에 젓가락으로 살살 저어가면서 국자로 물을 이렇게 시루에다 부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찰밥, 정을 대버리면 찰밥을 하잖아요. 찰밥 해보시면 알아. 찰밥을 솥에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루에다 찔 때 물을 살살 위에다가 뿌려주면서 찐단 말이야. 그러면 시루가 마르지 않고 떡이 마르지 않고 찰지게 잘 돼요. 근데 그 장면이 이 고구려 안악 3호분이 무덤이라는 데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시기를 지금 더 얼잡으면은 약 한 1500년 전 이때로 잡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루가 진짜 실물이 나온 게 또 평안남도 평성시 지경동이라는 데서 1호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실물의 시루가 나와요. 요건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시루구멍이 37개가 뚫린 시루가 나와요. 근데 이 시루 나온 실물 모양하고 여기 이 안악 3호분에 나온 이 고구려 부뚜막 그림에 나오는 시루 모양하고 모양이 정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왜 부엌이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을 짓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시루가 나왔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당시에는
이 철기가 우리가 이제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돌도끼에서 이게 이제 타제석기라고 하잖아. 타제석기에서 이제 마제석기라 그래요. 이 타제석기는 때려서 만드는 거고 마라는 건 갈아서 한다는 거야. 갈아서 이 마제석기가 나오고 이제 청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주몽, 여러분들 주몽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서부터 이제 이 전쟁하는데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쇠라는 것이, 철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일상생활을 만들 만큼 없단 말이에요. 무기나 만드는 거지, 왕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밥을 짓는 솥이라는 문화가 더 후기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시루로 지면은 이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밥을 해보면은 밥을 어떤 데다 해 맛있어요? 무쇠 가마솥에 뚜껑을 덮어서 수증기가 증발을 안 해야지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톡이란 말이에요. 톡이 시루라는 거는 이 톡이로 해서 솥을 만들면은 밥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압력밥솥이잖아. 압력밥솥. 그 압력밥솥으로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해서 밥을 쪄야지 딱딱한 쌀알이 맛있게 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어떤 조리도구가 발전을 안 하니까 이때 토기로 된 시루를 쓰니까 할 수 없이 밥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같은 밥이 아니라 밥을 쪄먹는 밥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쪄보면 알아요. 오곡밥을 찌면은 그때 젓가락으로 살살 뒤져져가면서 위에다 물을 살살 뿌려주면서 찌면은 밥이 정말 고슬고슬하고 아주 맛있게 돼요. 이 무당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귀신 듣는데 떡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신은 밥보다 떡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떡이라는 건 밥 이전에, 밥을 먹기 이전에 우리 문화에 찐쌀 정도다. 찐쌀을 쪄보면은 밥이 너무 거칠으니까 이걸 좀 으깨가지고 떡처럼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 나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굿을 하든 고사를 하든 치성을 하든 신당에다 뭘 올리든 굳이 떡이 올라가면 밥을 올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밥을 계속 올리드시는 분들은 안 올리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올리셔도 돼요. 하나 더 준다고 때릴 사람은 없거든. 근데 그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이 좀 불필요한 문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과일은 한 개를 올리느냐, 두 개를 올리느냐, 세 개를 올리느냐, 네 가지를 올리느냐. 그거는 그래서 떡을 올리느냐, 밥을 올리느냐 항상 고민인데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집마다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통상 설날에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도 떡국을 올리는 날은 아마 밥을 안 올리는 집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날 송편을 올리는 집은 또 밥을 또 추가로 올리시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떡국이나 송편이나 같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올리면 굳이 밥이 필요 없다. 또 특히 이제 동짓날 팥죽을 올리면 또 밥을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팥죽을 올리면 또 밥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반찬으로 할 수 있는 나물이나 부침개 전은 또 몇 가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쓰이는 대로 하면 돼. 너무 부담스럽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떡이 올라가면은 밥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떡국을 올리면 어떻게 올리느냐. 떡국을 올리면은. 근데 우리가 선배님한테 배운 거는 그릇은 제기 그릇을 쓰나 불기 그릇을 쓰나 아니면은 대접 같은 그릇을 쓰나 어떤 걸 쓰나 이 떡을 신당에 올릴 때는 여기다 양념을 일부러 과하게 하지 않아서 그냥 맨떡을 넣고 맨떡에다가 맑은 물을 너무 차가운 걸 넣으면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할 정도로 해서 맨떡국을 올린다 그랬어요. 맑은 떡국을 올린다. 맹떡국이라면 조금 맹한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럴듯하잖아요. 맑은 떡국
더군다나 정월초하루 일이 2개가 들어가는 정월초하루 양이 가장 최초로 시작되는 시기니까 이걸 우리가 말해서 소라고 해요. 소라는 하얗다, 깨끗하다, 맑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맑은 떡국을 올린다. 그 다음에 떡국이라는 걸 사실 올려놨다가 내리면은 그때 그거 어떻게 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려가지고 뜯어서 말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즘 또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시대가 돼서 예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 떡국 내려서 못 버렸어요. 그때 먹었지.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니까 맑은 떡국 이렇게 놨다가 할 수 없어. 끝나면 조용히 깨끗한 데다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날이다, 추석이다, 동지다 해도 반드시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떡이 올라가면 굳이 밥은 안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는 과일이나 음식 종류는 몇 가지를 하느냐, 내가 그날 형편이나 아니면 나 혼자 앉아서 그냥 아무도 안 오는데 초라하게 앉아있을 때 하다 보면은 간소하게 정월 초하루 우리가 뭐 명절 중에 큰 명절이고 추석 명절 중에서 큰 명절이지만 여러분들이 투하루에도 하고 보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소하게 여러분들 그냥 성의 표시 정도만 해도 큰 무방이 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시루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정말로 내가 정성스럽게 하겠다 하면은 시루에다 떡을 하나 쪄서 가루 넣고 떡국이 올라가도 우리가 백설기, 그 다음에 팥떡, 홍떡 정도 올려주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내 정성 아니냐. 거기에 떡국 한 그릇, 2그릇, 3그릇, 그 다음에는 그럼 몇 그릇 올려 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우리가 1, 3, 5, 7, 9, 11, 10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허수다, 허수. 진수가 아니라 떡국을 3그릇 올린다고 해서 12그릇을 올리는 거랑 진배 없다. 5그릇 올리는 거나 9그릇 올리는 거나 똑같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님이 한 분만 계시겠어, 2분만 계시겠어, 3분만 계시겠어, 12분만 계시겠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외조, 친조, 이모, 고모 하다 보면은 100그릇까지도 모질라요. 이건 상징이다. 3그릇을 올려도 10,000그릇 올리는 거 똑같다. 3그릇 올려도 10,000그릇이나 똑같고 12그릇 올려도 10,000그릇 올리는 거 똑같다. 근데 12그릇 올려서 이걸 다 버리면은 내 마음에 죄스러우니까 간소하게 3그릇만 올려라. 그것도 맑은 떡국을 올려라. 맹떡국이 아니라 맑은 떡국이에요. 맑은 떡국을 올리고, 그래도 혹시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부족한 것 같다, 서운하다 그러면은 시루를 쪄서 올리세요. 시루는 1년 12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도 제가 무당노릇 지금까지 하면서 해보니까 시루를 올리는 게 신령님들 최고 좋아해요. 물론 요즘에는 떡집에서 떡이 얼마든지 와요. 그 다음에 우리도 벌써 나도 나이가 60이에요. 60. 30년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개김성이 생겨서 시루 요즘 많이 안 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루를 많이 찌시는 게 좋아요. 시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루랑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연탄을 보면 요즘 연탄 구경 못 하잖아요. 연탄에 뚫린 개수가 시루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불사시루는 뭐 칠성시루니까 7개짜리를 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시루는 5개짜리를 써야 되고, 요런 또 멍멍이 소리라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시루도 마찬가지. 이 고구려 고원벽화에 나온 시루는 이 구멍이 3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이 톡이니까 더 지금 어떤 우리가 새로 나온 알루미늄으로 만든 시루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토기도 유약을 한 그 토기하고 유약이 없는 그냥 토기하고 이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수증기가 많이 나와서 빨리 쪄져야지 시루에 부담이 안 간단 말이에요. 열전도율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시루 구멍이 더 개수가 많은 걸 썼어요. 이 당시에 고구려 시대 때는 37개씩이나 있었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떡을 찌는 정도로 쓰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집에서 고사시루쯤에 이만한 시루 썼거든. 한 뼘이나 되는. 근데 그때는 개수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요만한 공알시루 쓰니까 요때 구멍이 많을 필요 없으니까 점점 구멍 개수가 줄어들면서 커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루 재질이 이제 단단한 재질이 되니까 구멍 개수가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만물상이나 그릇 시장에 가서 사도 5개짜리가 있어요. 이 4개가 되고 가운데 하나 있는 5개짜리가 많단 말이야. 예전에는 오히려 7개짜리가 있었어. 양쪽에 6개 있어, 가운데가. 그래서 이걸 보고 7개짜리는 뭐 칠성시루다 이러는데 이건 개는 빼고 멍멍이 소리야, 멍멍이 소리. 시루 개수, 구멍 개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구멍 그러니까 막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연탄도 구멍이라 하잖아요. 구멍이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야. 이 구라는 것이 이제 이게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도 이 구자를 쓰거든요. 지구도 구자, 축구할 때도 이 구자를 쓰는데, 그래서 원래는 연탄에도 이게 이 구공이라 그래. 구공. 지구 구자, 구멍 구자 써서 구에다가 공. 이 비어있는 구멍이 났다는 거, 동그란 구멍이. 근데 이제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연탄을 구공탄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구공탄이란 말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공탄이 아니라, 이게 구공탄이 구멍이 9개 있어서 구공탄이 아니라 지구구자 써서 구멍탄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 연탄도 이 시루처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난방용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난방용으로 쓸 때는 얘가 은근히 오래 타야 돼. 은근히 오래 타니까 이 구멍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연탄은 구멍이 19개짜리예요. 19개짜리인데 이 19개짜리를 발음을 하면은 발음이 조금 불편해져요. 해봐요. 따라서 혼자서 난 말을 못해요. 10! 그 다음에 구멍.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혼자서 따라 해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게 크게 10 멍.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10구멍이라고 안 하고 10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구공탄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난방으로 쓰는 용도에서 이제 각종 이제 그 우리가 취사용 취사용 재료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난방하는 것이 좀 더 발달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주로 취사용으로 쓴단 말이야. 취사용을 쓸 때는 이제 화력이 좀 빨리 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요. 구멍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22개짜리가 나오다가 25개짜리가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25개짜리는 아무래도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빨리 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19개짜리 구멍은 느리게 타다 보면은 연탄이라는 데에서 일산화탄소 분비가 많아져. 그래서 가스 중독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통과되면서 타면은 일산화탄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와요. 완전 연소를 하면은 완전 연소는 CO2가 나오고 불완연소를 하면 CO가 나온다고. CO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중독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중독돼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시루 구멍을 생각하다 보니까 연탄이 생각났고, 우리가 취사 도구를 쓰면서 그래서 연탄도 이 구멍이 개수가 처음에 적은 거는 아무래도 그릇의 화력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똑같이 시루도 구멍이 개수가 점점 줄어든 것은 이 그릇이 점점 단단해졌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질그릇으로 된 시루, 그것도 아예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을 썼을 때는 오히려 구멍 개수가 더 많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른 질그릇을 쓰면서 구멍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시루가 나오고 스텐 시루가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시루의 구멍이 5개짜리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루구멍이 7개짜리는 칠성시루, 5개짜리는 오방시루, 대감시루 이런 멍멍이 소리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20년 전, 20년 전에도 그런 말도 지저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런 말은 못 들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런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사는 우리, 그래서 지금 이 황해도 안악군 오곡리에 있는 이 안악사모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따질 때도 이 고구려의 미천왕의 무덤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고구원왕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미천왕은 미천하게 태어나서, 정말 이 고구원왕은 출신이 소금장수예요. 미천하게 태어나서 미친듯이 나라의 영토를 높인 왕이다. 아주 쉽죠, 여러분들. 아드님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회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미천왕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한사군이라서 낙랑군, 대보군, 현도군 이렇게. 그때 302년에 현도군을 몰아내고 313년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314년에 대방군을 몰아내서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한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안악사모분은 미천왕의 무덤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아니면 고구원왕의 무덤이야. 고구원왕은 미천왕의 아들인데, 이 양반은 여러분들 사회공부 혹시 하는 아들이 있으면 힌트 주세요. 원통하게 죽었다 해서 고구원왕에 누구한테? 백제의 근초 고왕한테 전투하다가 화살을 맞아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시대라고 외우면 돼요. 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탄을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좀 제가 좀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쌍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간혹 저를 모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설날이니까 올해 경자년에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내년에 신축년 한 해가 될 때, 제가 그래도 올해 넘어가면 이제 음력으로도 60이 돼요. 60이 이제 한갑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옛날에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 40이면은 불억 흔들리지 않고,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60이면 귀가 순해진다 해서 귀가. 저도 이제 60이 됐으니까 누가 나를 씹어도, 나를 모해해도, 음해해도 귀가 순하게 조금 대충 잊어버리면서 욕 좀 덜하고 살까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2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송이에요. 유일한 방송. 지금까지 아무도 떠들지 않던, 정말로 멍멍이 소리밖에 못 들리는 이 혼탁한 무당 세계에서 저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너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내한테 와 있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어라라고 떠들고 있는 유일한 목소리예요. 제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연탄재가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때까지 저는 활활 타오르면서 이 강의를 지속할까 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뜨거운 연탄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건들면은 다쳐요. 내가 혹시 10년 후에 연탄재가 돼버리더라도 그때 가서 또 나를 차면 안 돼.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들이 어느 누구에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이 쥐야가들아. 이건 안도현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예요. 제가 경자년을 마무리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강의 설날에도 하고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제가 예고편까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못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설날에 아직 날짜를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설날 하루는 서로 간에 우리 자기 조상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고요. 설날 다음날 음력으로 초 이튿날, 초 3일날,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제가 생방송 스트림하고, 또 10분이나 2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해서 한 3번 정도, 3시간 정도를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질문을 받아서 직접 대답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틀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입에 소문 내주시고, 다만 1시간 안에 제가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몇 사람의 질문을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에 대답을 못 드리는 분들은 제가 차후 강의로 만들어서 대답을 해드릴 것이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더 다급하고 시급한 얘기들을 간추려서 제가 그날 생방송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또 모질라는 부분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제가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질문들 하시고요. 그때 저 또 고문하는 사주팔자 넣지 마세요. 우리 무속인들이 좀 더 알찬 내 마음을 가지고, 지식은 필요 없어요. 대신에 내가 왜 무당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떡을 하나 올리고 밥을 하나 올려도 왜 올리고 뭐 때문에 올리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문화학자, 인류학자 어떤 분들도 제 강의 보셔야 돼. 그래서 무속인을 이해해야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를 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고 나가려면 최강의를 보여야 돼. 최강의를.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주 훌륭하신 궁금한 학자 선생님들 계신 그분들한테도 최강의 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입니다.